60세의 열애 후 재혼, 혼인신고하고 며칠 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했으니 재정을 같이 관리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별로 떠나보낸 남편의 유품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뒤지는 식의 행동은 정말 기가 찬 행동이었죠. 재혼도 정말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약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서울 외곽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연락은 가끔씩 오죠. 명절에도 이제는 혼자예요. 사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했거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1층 세입자까지 이사를 간 후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더 심했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울적해지더라고요. 동네 친구인 순자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수가, 이제 누구라도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언니, 뭔 소리야? 나 혼자도 잘 살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깜빡하고 놓쳤거든요. 혼자서 파스 붙이고 끙끙거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쓸쓸해지더라고요. 진짜 누가 있긴 해야 하나 봐. 혼자 중얼거렸죠.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두 노인의 손잡는 장면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누굴 새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괜히 사람 들였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사는 게 편한 건데 굳이 누군가와 살아야 할까? 매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말이야. 네, 엄마. 왜요? 엄마 나이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서. 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외로우시죠? 응, 많이 외로워. 그리고 무서워.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겠니?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네,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 많대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알겠어. 조심할게. 라고 답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집 수리할 일이 생겼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좋은 업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미숙 씨, 우리 집도 거기서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해줘.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그때만 해도 그냥 집수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죠.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네, 언제 한번 나가서 봐드릴게요. 무뚝뚝하지만 신뢰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백영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6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어요.
첫인상은 참 무뚝뚝했습니다. 어디 봐야 할까요? 말수도 적었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벽지 한 장 붙일 때도 자로 재고 또 재고 모서리 부분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들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고요. 며칠 동안 집에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혔는데 그것도 알아서 고쳐주더라고요. 이것 좀 이상하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손재주가 정말 좋았어요. 수도꼭지도 낡았다고 새 걸로 바꿔주고 전기 콘센트도 헐거워진 걸 말끔하게 고쳐줬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일 끝나고 나서는 꼭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 집 정이 가네요. 조용히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후에 제가 잡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락통에 싸서 줬죠. 수고하는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백영수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나 보네요. 그러면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죠. 자주 들를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왠지 그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주 들르더라고요. 일이 끝났는데도 전구 하나 갈아드릴까요? 마당 풀이 너무 자랐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중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그만 미끄러질 뻔했어요. 마당 타일이 젖어서 미끄러웠거든요. 아찔했죠.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백영수가 마침 오던 참이었어요. 우산을 던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어머, 위험해요. 젖은 어깨로 저를 꽉 잡아주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간 후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깨를 적신 건 말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젖은 어깨로 저를 잡아주던 그 손길이요. 이 사람이라면 그래,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백영수가 또 왔어요. 미숙 씨, 저 혼자 살기도 외롭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 있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다는 마음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며칠 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백영수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나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인사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부부 생활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백영수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숙 씨, 공과금이 좀 많이 나오네요. 전기료, 가스료 고지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전부터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부부니까 같이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한 말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히 살림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백영수는 더 나아갔어요. 아예 자동이체 명의를 제 걸로 바꾸면 어때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자가 이런 건 해야죠. 미숙 씨는 편하게 계세요. 자꾸 우겨서 결국 몇 개는 바꿔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엔 보험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미숙 씨 명의로 된 보험 말이에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수익자를 저로 바꾸면 어떨까요? 부부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익자요? 왜요? 물어봤더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죠. 그렇게 말하면서 펜까지 내미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천천히 생각해보죠. 그랬더니 백영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안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는데 백영수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침실 쪽을 보니까 제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나갈 때는 닫아두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백영수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백영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아, 미숙 씨. 그냥 뭐가 있나 봤어요.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 서랍 안에는 돌아간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시계, 손편지, 사진 몇 장.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 남의 서랍을 마음대로 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의 서랍이요? 우리 부부인데 뭐가 남의 서랍이에요. 그러면서 시계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이거 좋은 시계네요. 얼마 정도 할까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서랍을 확 닫아버렸어요. 백영수는 씩 웃으면서 예민하네요. 그냥 궁금해서 본 건데.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 걸까? 돈이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제가 김치를 담갔는데 백영수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짜잖아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짜요? 평소대로 담갔는데. 그랬더니 평소가 이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김치 하나 가지고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럼 백영수 씨가 좋아하는 대로 다시 담가 드릴게요. 달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기분이 상한 채로 밥을 먹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 시무룩하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백영수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돈 쓰는 게요? 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공과금도 제 명의로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보험도 안 바꿔주고 부부 맞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급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배경수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급하다고요? 부부가 된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도 급해요?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아팠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더 세게 잡더라고요. 미숙 씨, 저 진짜 화나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러면서 또 보험 서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안에 사인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펜을 내밀면서 강요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부인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팔을 잡은 손도 안 놓고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야겠네요. 알겠어요.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야 겨우 놓아주더라고요.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백영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요. 더 무서웠어요. 참다가 결국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말이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백영수 씨가 좀 이상해. 너무 급하게 보험이며 통장이며 바꾸라고 해. 엄마, 잠깐만요. 그 사람 이름이 백영수 맞죠? 딸 목소리가 급해지더라고요. 응, 왜? 엄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30분 뒤에 딸이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결혼 3번 했대요. 그것도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백영수가 아니래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한테 접근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백영수 휴대폰에 문자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 누나라는 이름으로요. 그때는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위험해요. 딸이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여기 내 집인데. 엄마, 집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영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혜야,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백영수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딸이요. 뭐라고 하던가요? 왜 그런 걸 묻나 싶었어요.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혼한 지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통화한 다음 날, 백영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숙 씨, 이거 좀 봐주세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더니 갑자기 또 친절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뭔 서류예요? 물어봤더니 1층 세입자 관련 서류예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한 장짜리 종이였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라는 서류예요? 세입자가 바뀌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서명이 필요한 거래요. 집주인 동의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실제로 1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요. 그랬더니 아, 급한 거예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서 재촉하더라고요. 읽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종이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백영수가 자꾸 시간이 없어요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못 봤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펜까지 내밀면서요. 사실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딸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져서 괜히 따지면 또 화낼까봐 무서웠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백영수가 서류를 받아가면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냈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백영수도 별다른 말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집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왜 전화가 오나 싶었어요. 윤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귀하명의 주택에 담보대출 진행이 접수됐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담보대출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지난주에 접수가 됐습니다.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고요. 위임장이요? 제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사인한 그 종이 말이에요. 혹시 세입자 관련 서류가 아니라 위임장이었나요? 네, 부동산 담보대출 위임장입니다. 대출 금액이 상당한데 정말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어요. 속았어요. 그럼 지금 즉시 중단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도장 하나로 내 집이 날아갈 뻔했구나. 세입자 서류라고 속여서 위임장에 사인을 받은 거였어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목적은 내 집이었던 거죠. 날 훔치러 들어온 거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고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영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백영수는 평소처럼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했던 미소도 젖은 어깨로 저를 도와줬던 그 순간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미숙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도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백영수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또 뭘 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건지도 모르겠고,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백영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백영수 씨, 우리 이혼해요. 조용히 말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백영수가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맞다고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냥 성격 차이예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 전화 얘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백영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미숙 씨, 농담하는 거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혼하자고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진심이에요. 서류 준비해요.
그때 백영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법이 다 내 편은 아닐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지금 누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하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단순했어요.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점점 내용이 거칠어졌어요. 밤 10시쯤 또 문자가 왔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끝까지 간다. 새벽 2시에도 왔어요. 잠은 잘 자나? 나는 잠이 안 온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욕설이 섞인 문자가 하루 종일 왔어요. 이런 XX 같은 년이 있나? 남자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차마 읽기도 힘든 내용들이었어요.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백영수가 밖에 서 있었어요. 미숙 씨, 나와요. 이야기해요. 문은 절대 열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나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됐어요. 1시간 넘게 그러다가 겨우 갔어요.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CCTV 설치해야겠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백영수가 이상해. 밤에 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야. 엄마,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아직은 괜찮아. CCTV부터 달자.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서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도 깔았고요. 그날 밤에도 왔어요. 새벽 1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녹음을 시작했어요. 미숙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요? 우리 부부인데 경찰이 뭘 해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소름 끼쳤어요. 며칠 뒤에는 낮에도 왔어요. 마침 이웃집 아줌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백영수가 나타났어요. 미숙 씨, 왜 피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백영수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이 여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미숙 씨가 그럴 리 없는데요. 아줌마가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었어요. 백영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CCTV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백영수가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또 CCTV를 보니까 이번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 몇 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거야.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바보라고 쉽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우습게 본 거였구나. 몇 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도와줘. 법적으로 뭔가 해야겠어. 엄마, 제가 내일 올라갈게요. 같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요. 다음 날 딸이 올라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완전히 야위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초췌해져 있었어요. CCTV 영상을 딸한테 보여줬어요. 백영수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장면,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까지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라는 말을 들은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사람이에요?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범이잖아요. 그러게. 처음부터 속았구나. 녹음된 문자 내용도 다 보여줬어요. 딸이 읽어보더니 이건 협박이에요. 범죄예요.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요? 네,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기망혼이었으니까요.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됐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백영수는 제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연락도 금지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하지만 백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오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미숙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포기하더라고요. 재판 준비하면서 이웃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미숙 씨,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밤마다 와서 소리 지르고, 낮에도 와서 괴롭히고, 우리가 다 증언해 줄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당일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백영수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보니까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백영수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서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위임장 사기건, CCTV 영상, 문자 내용, 이웃들 증언까지. 백영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라고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 남자가 밤마다 와서 문 두드리고 소리 질렀어요. 미숙 씨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생생하게 증언해 주더라고요. 백영수는 계속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이 결정타였어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라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백영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판사도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어요. 결국 승소했어요. 혼인 무효 판결과 함께 백영수는 즉시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손해배상도 받게 됐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백영수는 마지막까지 째려보고 갔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법원 앞 계단에 앉아서 딸과 함께 울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늦게라도 벗어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엄마, 그때는 외로우셨으니까요. 나쁜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만약 포기했다면 집까지 빼앗겼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백영수가 가져간 짐들을 치우고 나니까 집이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고요함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온하더라고요. 혼자 차린 밥상이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새 둥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새 한 마리가 열심히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 새도 혼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구나.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도 있는 거구나.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무섭지 않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아. 무서운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외로움이야. 정말 그랬어요. 백영수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하고 위험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뉴스를 보다가 비슷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노인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 말이 제 경험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교묘한 수법에 당한 거였어요. 며칠 뒤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미숙 씨, 요즘 어때요? 혼자 계시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한데요. 그 외로움이 무서워서 시작한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지.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무서운 혼자가 아니라 평온한 혼자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엄마, 그 사람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응,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제 더 똑똑해졌어.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도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제는 조심할 거야. 다정하다고 따뜻하다고 너무 쉽게 마음 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백영수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어깨로 저를 도와줬던 그 순간에 마음을 빼앗겼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따뜻함과 가짜 따뜻함의 차이를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죠.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침착했어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카트를 밀고 그냥 갔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메우려고 서두르지 않아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글펐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창밖 감나무를 보니까 새가 또 와 있더라고요. 혼자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예뻤어요. 저도 그 새처럼 살고 싶어요. 혼자지만 단단하게, 외롭지만 당당하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혼자여도 괜찮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게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